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심층적인 분석으로 좀 심각한 내용인데, 왜 좌파 정당에서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일상사록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이제 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좌파 정당에서 이렇게 성범죄가 일상화되고 이게 만연하냐? 이게 그냥 우연히, 우리나라 좌파 우연히 그럴까? 아니면 이게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일까? 이런 게 좀 연구를, 제가 이게 여러 논문들을 좀 보고요. 제가 이제 그 서재에서 책을 좀, 좌파들 책을 많이 다시 또 먼지 묻은 옛날에 본 책들 좀 꺼내서 한번 이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조국당이 그 가해자만 벌써 3명, 피해자가 뭐 8명, 근데 10명이 또 넘다는 말도 있고, 지금 조국당이 난리잖아요. 그 전에 보면 이제 안희정이가 처음에 놓고요. 안희정. 그때, 그 다음에 그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자살했고, 오거돈도 구속이 됐죠. 부산의 오거돈이. 그 다음에 그 천안의 박완주도 구속이 됐죠. 보좌진 박완주. 그 다음에 정의당의 김종철이라는 자는요, 김종철. 그냥 국회의원을, 장혜영 국회의원을 추행해가지고 사퇴했죠. 그 다음에 옛날에 유시민이라고 있잖아요. 유촉새. 유시민이가 이제 그 노무현 때 개혁당 할 때, 그때도 그 당에도 지금 조국당처럼 성폭행이 막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잖아. 그때 유시민이가 유명한 말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지금 총선 앞두고 해일이, 바다에 큰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뭐 초등학생들 조개 줍는 놀이 하고 있냐. 와, 이게 성폭행이나 이런 건 사소한 조개를 줍는 어린애들 장난 놀이에 불과하다. 지금 해일이 밀려오고 있지 않냐. 큰 게. 이게 최강욱이 인식과 똑같죠. 최강욱이도 지금 이게 조국당의 인식, 조국에도 그래. 지금 이게 조국이가 이제 구속돼 있고 큰 일이 벌어지는데 성추행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야, 그건 이게 조개 줍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잖아. 또 조개 하니까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게 조개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그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조개이라는 게 또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은유다 말이야. 그러면서 그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 줍는 한가한 일 하고 있네. 초등학생처럼 어린애. 이런 게 그 유시민 발언이 있었죠. 그때 다 2002년에. 이번에 조국이도 그런 인식이고, 최강욱이가 뭐 암컷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야, 별것도 아니네. 뭐 이게 따먹고 강간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검사들 몇 명 강간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 처남처럼 이런 식으로 그 최강욱이 떠들었잖아요. 이 좌파들의 인식이 이래. 제가 여기 벌써 좌파 한 10명 이상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들은 왜 이렇게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인성이 파탄이라서, 인격 파탄이라서 이럴까? 아니면 이게 뭔가 좌파 이념하고 밀접하게 그 성추행이나 성범죄하고 좌파 의식 구조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걸 제가 오래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많이 자료도 보고 연구를 했는데, 제 결론은요, 관계가 있어요. 이 좌파 내구조, 좌파 이념은요, 기본적으로 그 성범죄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제가 이제 그걸 마르크스 레닌 시대 책, 제가 올여름에 레닌 책을 1000페이지 읽었다 했잖아요. 크게 그 3가지로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해봅니다. 왜 좌파가 되면 그 성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느냐. 첫째 이유가요. 이거는 이제 그 좌파 혁명에도 나옵니다. 첫째 이유 뭐냐. 좌파들은 이제 그 폭력 혁명론이잖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잖아. 혁명에 있어서 성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마르크스 원전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성도, 폭력,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도구다. 필요하면 여자가 필요하면 우리 남자하고 그냥 잠자리 뭐 해서라도 정보를 빼낸다거나 혁명할 때는 성을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야. 여자도 바치는 거야.
옛날에 도망 다닐 때 막 여자들하고 한 집에 자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냥 여자들하고 한 집에 그냥 자다 보면 그냥 뭐 성관계도 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야, 내가 지금 여기 민주화 운동하다가 도망 다니는데 그 학생이 있으면 여학생 집에 있잖아. 들어가 숨겨주다 보면 같이 뭐 성관계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이게 대학교 때 들은 이야기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좌파들은 성이라는 것도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대의를 위해서 성은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도구다 말이에요. 수단. 여성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이렇게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혁명의 수단이다. 도구다. 이거는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운동권 출신들.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보면 운동권들 보면 그런 게 도망다니다 보면 수배당하고 이러다 보면 막 같이 여성 부부 행시하면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부인 못할 겁니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된 성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학 다닐 때 나 아무 여자 집에 가 숨었다. 이재명이도 그랬잖아. 이재명이도 숨을 때 김부선 씨 아니다. 김부선 씨가 폭로했죠. 이재명이가 어디 도망다니다니 여자 집에 숨어 있더라. 그 여자가 누군지 말 안 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자 집에 숨어 있더라. 이렇게 김부선 씨가 폭로했잖아. 그걸 범죄라고 생각 안 해. 아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그냥 동거하면서 숨어 있는 거야. 위장 부부도 하고 뭐 혁명할 때 보면 간첩들 보면 부부로 위장해 들어오고 별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 왜곡 비틀어져 있다. 이거 좌파들 절대 부인 못할 겁니다. 우리 부부로 위장한 간첩단부터 옛날에 수배할 때 그런 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이도 여자 집에 숨어 있었잖아. 근데 그게 뭐야? 그 여자가 뭔데? 왜 여자 집에 숨어 있냐고. 그 김부선 씨 폭로입니다. 김부선 폭로.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 김부선 씨 고소 못 하잖아. 하여튼 이 첫째 이유. 성은 도구에 불과하다. 혁명에. 그러니까 이거 인격과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제가 마르크스 원전. 두 번째. 이 좌파들은요. 국가 소멸론을 주장하잖아. 국가가 장기적으로 소멸해야 된다. 완전히 공산사회가 되면 국가는 필요 없죠. 이게 유명한 국가 소멸론이야. 근데요. 이 앞에 그 마르크스 책을 잘 보면 가족 소멸론. 가족 제도도 소멸돼야 된다. 이런 게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책이냐. 마르크스가요. 이런 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혁명이 안 일날까? 원래는 이제 혁명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혁명이 안 일어나는 이유를 마르크스가 많이 고민했죠. 그러면서 이유로 든 게 가족제도. 가족제도하고 이게 사유재산. 사람에게 자기 재산 욕심이 있잖아. 이런 게 혁명이 안 되는 이유로 마르크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썼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르크스의 책 중에 뭐 자본론부터 책 중에 가족, 그다음에 사적 소유, 그리고 이제 국가의 기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다. 가족, 그다음에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그러면서 일부 일처를 뭐라 했다? 마르크스는 기생충이다. 촌충이라고 해요. 촌충. 제가 근데 촌충이 처음 잘 안 쓰는데 찾아보니까 기생충 같은 일부 일처는 기생충처럼 이게 잘못된 제도다. 가족 제도가 해체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게 일부 일처제잖아. 근데 이게 혁명에 방해되는 거야. 우리는 이게 전부 혁명투사 동지야. 그냥 아무 여자하고 자고 아무 남자하고 자고 이렇게 다 공유해야 되는 거. 이것도 공산사회야. 여자 남자 다 공유하자. 이게 공산사회라고. 성도 공유하자. 야, 이게 어마무시한 주장이네. 가족 제도가 일부 일처는 촌충 같다. 그러면서 이 가족을 해체해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가 쓴 혁명을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게 공사이니까 그래. 여자도 공유하고 남자도 공유하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돼? 개판되는 거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질서에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거든. 이슬람은 일부 다처지. 4명까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공유제야. 가족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일부 일처는 촌충과 같다. 이게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 좌파들은 그 세뇌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별거 보는 거야. 이게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하나만 더, 세 번째. 이거는 이게 제가 최근에 칼럼을 보고요. 야, 이게 깜짝 놀라. 이런 칼럼을 쓴 이분은 소개해 줘야 되는데, 거기 마르크스 이야기도 이분 책에 요 논문에 나옵니다. 제가 확인해 봤고, 이범찬 중원대 교수, 전 국정원 차장보, 이범찬 중원대 교수, 전 국정원 차장보, 그러면서 그 자유일보 자유 칼럼 제목은 좌파 여성 혐오 뿌리는 마르크스의 성해방 이념. 좌파 여성 혐오 뿌리는 뿌리가 뭐냐 이거지. 좌파들이 여성을 혐오한 뿌리가 마르크스의 성해방 이론이 놓았다. 이렇게 자유일보에 실린 1924년 수정됐네. 2월 5일 날. 원래 쓴 거는 2024년 2월 5일. 아주 잘 쓴 칼럼입니다. 여기에도 마르크스 가족 놓고 제가 이게 여러 개 또 확인도 해봤어요. 팩트, 이중으로 팩트 체크를 해봤다. 이 말이에요. 앞에 그 혁명의 성도구는 이제 제가 분석한 거. 첫째 이유가 좌파들은 성을 혁명의 도구로 한다. 이건 제가 다른 칼럼에서, 다른 자료에서 제가 정리한 거고. 두 번째 이거, 마르크스가 가족 해체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이중 체크를 했는데, 요 칼럼에도 있고, 제가 이게 또 이중 체크를, 크로스 체크를 해봤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주장했다. 일부 일처는 기생충, 촌충과 같다.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됐죠? 근데 세 번째, 이 칼럼에 잘 놉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요 칼럼을 인용합니다. 다시 한번 이범찬 중앙대 교수 칼럼을 자유일보 2024년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십시오. 이 논문을 제가 세 번째 이유로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인용하고 제가 원전을 확인하지를 못했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분의 주장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좌파가 성비가 많은 게. 이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레닌, 마르크스 레닌 할 때요. 레닌 책은 이게 읽었는데 그 책은 이게 없는데 하여튼 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했다. 이건 제가 올여름에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이거든요. 레닌이, 마르크스 레닌 할 때 레닌이 20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하고 여성부 장관을 맡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여성부 장관이, 우리나라 치면 여가부 장관이네. 여성부 장관을 맡은 알렉산드라, 원래 러시아 이름이 알렉산드리 많이 나오잖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이게 여성부 장관인데 마르크스의 사상을 정통으로 개성한 장관인데 이분이 가족 해체 정책을, 혁명을 위해서는 가족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놓네. 이분이 뭐랬냐. 혁명은 국가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해야 된다. 그냥 혁명하려면 국가도 해체하고 가족도 해체해야 된다. 결혼과 가족관계는 소유권의 바탕을 둔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 유물이다. 그러니까 가족 제도가, 결혼이나 가족 제도가 소유권을, 여자를 점유하는 소유권의 바탕을 둔, 딱 이 여자 내 거다, 이 남자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의 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네. 우리가 목마를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적 갈증도 아무나 하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성적 욕구 땡길 때는 우리가 목마르면 물 한 컵 먹듯이 성적 욕구가 땡길 때는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특히 남성 우월주의니까 아무 여자나 물 한 잔 먹듯이 여자를 그냥 가지면 된다. 이게 유명한 물 한 잔 이론입니다. 아, 이게 세 번째, 물 한 잔 이론. 이런 이론은 제가 이 칼럼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책도 제가 본 적이 없고, 그거는 원전은 못 찾아봤지만 믿을 만한 교수님이고 국정원에 있던 유명한 분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여성부 장관의 말을 인용한 거야. 그 이론은 무슨 이론? 물 한 잔 이론. 예를 들어 우리 목마르면 물 한 잔 먹듯이 성욕이 땡기면 아무 여자는 그냥 강제로 하든 들고 자든 만지든 네 맘대로 땡긴다 해라. 목마르면 물 먹는 듯이 갈증 생기면 그냥 해라. 이게 물 한 잔 이론이야. 이런 이론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박원순이 야, 여자한테 목마르면 그냥 물 한 잔 먹듯이 여자 건드리 돼. 어차피 네 비서인데 네 밑에 직원인데 이거 아니야.
오거돈이 마찬가지야. 내 부산시장인데 야 내가 땡기면 그냥 만치고 뭐 껴안고 내 맘대로 돼. 왜 내가 목이 마르면 물 먹듯이 그냥 아무 이잖아 공유하라고 했잖아. 마르크스가. 여자는 게 다 도구고 아무 전화게 목마를 때 그냥 건드리면 된다. 이런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 한 잔 이론이야. 좌파들은. 이게 뿌리밖에 박혀 있으니까 성추행이나 강간에게 별 범죄를 안 봐. 뭐 조국 당이 반성하겠어? 민주당이 뭐 반성한 최강욱이가 암컷이라는데 암컷이라잖아. 반성하겠냐고. 조국에 반성하냐고. 유시민이가 뭐랬냐고.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 그 뭐 중요하다고 조개 하나 죽고 있냐. 여성을 비하해주기 조개 해일이 밀려오면 이게 우리가 지금 대선도 중요하고 총선도 중요하고 지금 조국이 큰일 하고 있는데 여자 좀 그 건드리는 게 뭐 그 중요한 일이라고 개 돼지처럼 관심 가지고 그래. 개 돼지라고 그랬잖아요. 왜 근거도 없이 그런데 관심 가해 사소한 일에 이런 이야기거든 최강욱이가. 개 돼지라는 게. 야 이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좌파들이 성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뭐 그냥 체질화된 거지. 성범죄가. 운동권 총학생장 출신들 옛날에 여자들 전부 영웅처럼 자기가 딱 총학생장이니까 나 도망 다닐 때면 아무 여자 집에 가 자. 아무 여자 집에 가 잔다고 숨겨달라면서 전부 왜 총학생장을 보위를 해야 되는 거야. 조직의 순회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아무 여자에게 기범조 들고 자도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 한 명 바람 피우면 난리 나지. 북한의 기범조가 몇 명이야. 제가 유튜브 기범조 치면 그냥 몇백 몇천 최고 메인들 뽑아가 옷부터 벗긴다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수령님은 우리나라의 그 수령님은 아무 여자나 갈증이 있을 때 아무 여자나 자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게 기범조잖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 좌파잖아. 좌파들이 그렇잖아. 모택동이는 게 대장정이 뭐 장정이 대도주지. 도망을 가면서 거의 10만 명이 다 죽고 몇천 명 남았잖아. 근데 자기들은 장정을 성공한다는데 장정하는 도중에 여자 몇 명 자가 애 몇 명 나냐. 모택동이가 그 전쟁하면서 쫓기면서 대장정하는 도중에 여자하고 자가지고 나온 자식이 몇 명이냐고. 그거는 제가 다 읽어봤죠 책을. 몇 명이냐고. 자 이번에 레닌 제가 전집 읽어봤더니 이제까지 소련이 속인 거지. 레닌의 여자 관계도 책에 나옵니다. 레닌이 뭐 일부일처 택돔소리입니다. 택돔소리라고. 이게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지금 이게 아주 왜곡된 성을 혁명의 도구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처럼 가족도 해치돼야 된다. 일부일처는 곤충과 같다는 기생충. 그러면서 이게 물 한 잔 이론. 목마를 때는 아무 여자에게 땀 묻는다. 목마를 때는 아무 여자에게 물 마시듯이 여자 하나에게 성범죄하는 걸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노잖아. 실제 이게 세 가지는 이유고요. 그 예를 다시 제가 우리나라 아까 들었죠? 다시 뭐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그다음에 뭐 김종철, 이번에 조국당, 그다음에 유시민, 뭐 별의별 이게 우리나라 예를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최강욱이까지. 근데요, 이 칼럼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자유일보 칼럼에 보면요. 와, 이게 놉니다. 거기 꼭 이거는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옛날에 그 공산주의 트로이카가 있었거든요. 공산주의 트로이카, 우리나라 공산당이 1920년대 공산당이 조선공산당이 있잖아. 거기에 여자 트로이카와 남자 트로이카가 있다고. 여자 아주 미모의 공산당. 남자 트로이카는 그 유명한 박헌영. 박헌영이는 그 국가 부수상. 김일성이 밑에 박헌영 숙청되기 전에 조선공산당의 대부죠. 옛날에 남로당의 책임자 박헌영. 그 다음에 그 친구 숙청당했지만 나중에 김단야. 이게 유명합니다. 김단야. 나중에 그 숙청당하는데 트로이카예요. 그 다음에 그 임원근 뿌리근자. 임원근. 그러니까 박헌영. 그 다음에 임원근 뿌리근. 그 다음에 그 김단야. 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공산주의 트로이카로 유명했던 미남들이고 진짜 공산주의 투철했던 사람들이에요. 소련부터. 그 다음에 여성 미모의 여성 트로이카 있었다고.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주세죽이지. 주세죽은 제가 이게 자선도 봤으니까 주세죽, 서희, 주세죽.
그 다음에 그 허정숙, 이것도 허정숙, 그 다음에 고명자라고 세 명이 또 집안 좋고 미모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3대 3의 관계가요. 서로에게 가져. 야, 서로 그냥 이게 여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애하고. 예를 들어 이게 박헌영이다. 그럼 주세죽이하고 살다가 주세죽이는 또 이게 김단냐하고 뭐 결혼해버리고 뭐 이런 게 쭉 노잖아. 그래서 이게 그 박헌영이가 해방되고 나서 주세죽이 안 들고 왔잖아. 그 주세죽이가 박헌영이가 부수장이 되니까 그냥 소련에서 쓸쓸하게 죽잖아. 근데 김단냐 제일 친한 박헌영이 제일 친한 친구하고 재혼했다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주세죽은 박헌영과 살면서 친구 고명자의 남자 김단냐와 사랑에 빠진 자식을 놓고 또 이게 뭐 박헌영이 투옥되고 나서 김단냐와 결혼해 살고 막 이렇게 노잖아. 이런 게 막 허정숙도 임원근과 홍현희 두 명의 아들 낳았다가 임원근이 투옥되니까 이혼하고 또 이게 또 다른 사람 쫙 남성 편이 논다고. 이게 좌파입니다. 하여튼 이거 성에 대해서 좌파들이 얼마나 이게 왜곡되어 있냐. 역사적인 현실. 제가 북한의 기쁨조, 김일성, 부득이 그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모택동이가 장정하면서도 그 여자관계, 그 다음에 레닌의 여자관계, 마르크스에게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박헌영, 그 다음에 오는 게 요즘 이거야. 안희정부터 박원순, 오거돈, 거기 이재명이도 뭐 자유롭지 못하지. 그 숨어 있잖아. 무상연애. 그 김무성이 다 이야기하잖아. 이게 좌파입니다. 하여튼 좌파의 뿌리 깊은 고질병, 성범죄는 뿌리 뽑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더듬어 만진 당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듬어 만진 당. 조국당도 마찬가지야. 이게 좌파의 뿌리 깊은 고질병이야. 이거는 이게 절대 구제불능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좌파들은요. 하여튼 정치판 썰어내야 돼. 이거는 그냥 진짜 진보도 아니고 완전히 뭐 그냥 양아치 수구 좌파들 이 자들에게 그 정치판에 퇴출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재명, 조국부터 이게 막 지금 최강욱이까지 이런 게 유시민 좌파들은 썰어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말 이게 심각하다. 또 이런 자들이 제일 뭐 페미니즘이 어떻고요, 여성 평등이 어떻고요, 항상 그 말하고 행동이 다른 이게 좌파의 완전히 뭐 위선 이중성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까 칼럼도 소개했고 책도 소개했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 끝에 제가 심층 분석으로 고민 끝에 내린 세 가지 이유니까 한번 이게 뭐 또 제가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도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고 책도 보고 칼럼도 보고 이래서 이게 정리한 거니까 또 허심탄회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시면 또 제가 댓글 다 읽어보고 한번 이게 저도 또 고민해 보도록,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틀린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여튼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